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진행을 맡게 된 클루커스의 데이터팀 DBA 유옥일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내용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과 데모 영상을 통해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zure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입니다. Azure 데이터베이스 유형에는 크게 Azure SQL,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NoSQL로 구분됩니다. 이 중 Azure SQL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즉 파스 제품인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와 Azure Managed Instan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zure SQL이란 기존 SQL 엔진을 기반으로 한 Azure 클라우드의 SQL 제품을 말하며 크게 이와스와 파스로 나뉩니다. 이와스와 파스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말하는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모든 영역을 관리했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와스와 파스는 사용자의 관리 영역이 일부러 좁혀집니다. 이 중 이와스에 해당하는 Azure SQL은 VM의 SQL 서버를 말하며 파스에 해당하는 Azure SQL은 SQL 데이터베이스와 매니지드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이와스와 파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OS 영역의 접근 유무입니다. 이와스의 경우 OS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파스의 경우 OS 영역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온프레미스에서 모든 영역을 관리했다면 이와스는 OS 영역부터 관리를 하게 되고 파스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스란 인프라스트럭처 애지어 서비스를 말하고 파스란 플랫폼 애지어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은 Azure SQL의 이와스와 파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도 실시간 리소스 배포가 가능하며 스케일 업다운, SQL 업그레이드, 스케일 인아웃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초기 비용이 없고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스와 파스의 차이점은 VM의 경우 SQL 서버가 설치된 형태로 OS 영역까지의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유사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가용성이 필요할 경우 DB 이중화 구성을 사용자가 직접 구성해야 합니다. 파스의 경우는 유지관리가 지원되고 기본 아키텍처의 고가용성이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성능과 모델만 선택하여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Azure SQL 로드맵입니다. 먼저 이와스의 SQL VM은 Azure에서 제공하는 VM을 이용하여 이와스 기반의 SQL 서버 구성을 제공하고 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SQL 서버 VM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VM 사이즈와 VM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DC와 유사한 환경으로 기능 활용 및 운영이 가능하고 SQL 서버 이와스 에이전트 확장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백업 및 패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파스입니다. 파스에서는 SQL 데이터베이스와 매니지드 인스턴스가 있는데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손쉽게 SQL 서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매니지드 파스 서비스입니다. 이와스와는 다르게 구매 모델에는 DTU 모델과 V코어 모델로 나뉘며 각 모델별 다양한 성능 옵션을 제공하고 손쉬운 동적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100%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의 매니지드 인스턴스는 풀파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SQL 서버와의 호환성을 100% 가깝게 지원합니다. 이와스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손쉽게 파스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SQL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V코어 모델만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Azure SQL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는 지능적인 성능 도구인 확장 이벤트, 누락된 인덱스, 쿼리 퍼포먼스 인사이트 등의 기능을 통해 자동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페일오버의 경우 페일오버 타임이 비즈니스 크리티컬의 경우 평균 4초 이내로 다운타임 없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별도의 읽기 전용 노드를 사용하여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SQL 서버의 Always On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재해복구 및 지역복제, 시점 복원 등 중첩된 고가용성이 지원됩니다. 기능 면에서는 엔터프라이즈급인 인메모리 OLTP 및 컬럼 스토어 기능이 지원되고 애저 키볼트를 통한 TDE 보안 솔루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저 SQL의 파스 제품인 SQL 데이터베이스와 매니지드 인스턴스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매니지드 인스턴스의 차이는 크게 단일 데이터베이스 수준과 인스턴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매니지드 인스턴스와 비교하여 제약된 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백업 및 복원의 경우 기존 SQL 서버의 백파일 네이티브 복원이 불가능하여 백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 서버와 SQL 서버 에이전트, SQL 서버 프로파일러는 사용이 불가하여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엘라스틱 쿼리, 엘라스틱 잡, 엘라스틱 이벤트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엘라스틱 풀에 관리하면 풀에 속한 데이터베이스 간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니지드 인스턴스의 경우는 SQL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SQL 서버의 호환성은 높지만 일부 제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SQL 서버 에이전트의 이벤트 로그나 데이터베이스 샌드 메일의 첨부 파일 기능 등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모델입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모델은 DTU 모델과 Vcore 모델로 나뉩니다. DTU 모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유닛의 약자로 CPU, 데이터, IO에 대해 사전 패키징된 단위를 사용합니다. 단순함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소 융통성이 없고 옵션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Vcore 모델의 경우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크기를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구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계층에 대한 설명인데 DTU 모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DTU 모델은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나뉘고 사용자가 원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스토리지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라 DTU를 선택하여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베이직의 경우는 개발 테스트, 스탠다드는 다중관리, 프리미엄은 대용량 트랜잭션에 사용합니다. 작동 시간에 대한 SLA는 모두 99.99%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백업의 경우는 최대 백업 보존 기간은 베이직의 경우는 7일, 스탠다드 프리미엄은 35일입니다. 이번엔 Vcore 모델 서비스 계층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용, 중요 서비스, 하이퍼스케일로 나뉘며 5세대 기준 최소 Vcore는 2코어, 메모리는 코어당 5.1기가로 할당됩니다. 스토리지의 경우 범용, 중요, 비즈니스는 최대 4TB, 하이퍼스케일은 100TB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범용은 원격 SSD, 중요 비즈니스와 하이퍼스케일은 로컬 SSD를 사용합니다. IOPS는 범용은 Vcore당 320, 중요 비즈니스는 4000, 하이퍼스케일은 작업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여 정확한 어세스먼트가 필요합니다. 가용성의 경우는 범용 계층은 읽기 노드가 지원 안되고 중요 비즈니스는 1개의 읽기 노드 지원, 하이퍼스케일은 1개의 읽기 쓰기 복제가 지원됩니다. 세 계층의 SLA는 모두 99.99%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백업의 경우 범용과 비즈니스 크리티컬은 매주 전체 백업 12시간 24시간마다 차등 백업, 5분 10분마다 로그 백업을 만듭니다. 기본 제공 백업의 최대 보관 기간은 35일이며 그 이상으로 보관이 필요할 경우 장기 백업 보존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의 경우 파일 스냅샷으로 즉각적인 백업 복구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매니지드 인스턴스의 V코어 서비스 계층입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하이퍼스케일 계층이 제외되고 최소 V코어가 4코어입니다. 두 계층 모두 SLA는 99.99%로 동일하고 백업 최대 보관 기간은 35일입니다. 페일오버 타임의 경우 범용은 1분 이내, 중요 비즈니스는 10초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고가형성 아키텍처입니다. 고가형성은 베이직, 스탠다드 범용 계층과 프리미엄, 비즈니스, 크리티컬 계층으로 나뉩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범용 서비스는 계산 계층과 데이터 계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페일오버 시 프라이머 레플리카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변경되고 캐시 복제와 데이터 계층의 연결로 고가형성을 보장합니다. 프리미엄, 비즈니스, 크리티컬 계층은 SQL 서버에 올레이전 가용성 그룹 기술이 적용되어 한 개의 프라이머리 레플리카와 3개의 세컨더리 레플리카를 제공하여 페일오버 시 평균 4초 이내의 페일오버 타임으로 고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읽기 노드 활성화 시 3개의 세컨더리 레플리카 중 1개를 읽기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범용 서비스 계층의 고가형성 요약 내용입니다.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읽기 전용을 사용할 수 없고 페일오버 시 슬레이브 노드로 페일오버 되며 SSD 캐시로 빠른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계층의 애저 블랍 스토리지에는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가용성 및 중복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크리티컬 계층의 고가형성 요약 내용입니다. 올레이전 가용성 그룹 내에 4대가 복제가 되고 한 대는 마스터 서버, 다른 한 대는 읽기 전용 복제본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서버 장애 시 다른 세컨더리 노드로 페일오버 되며 다른 지역의 주기적인 백업도 진행됩니다. 추가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계층 중에 서버리스가 있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해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란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의 리소스를 사용하되 작업량에 의해 자동으로 일시 중지 및 재개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의 경우 꾸준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워크로드가 아닌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간헐적인 트래픽이 발생하는 워크로드에 적용하면 비용에 대한 최적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인메모리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컬럼 스토어 인덱스 테이블에 이관하여 집계 쿼리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인메모리 테이블로 빠른 속도로 로그를 입력하고 CCI 테이블로 쿼리 성능을 향상시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읽기 전용 복제본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VM의 SQL 서버에서 링크드 서버를 통해 리드 스케일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서 분석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실제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가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의 관리 영역이 줄어들고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OS 패치 및 DB 패치, 백업 성공 여부 확인, 그리고 운영상의 유지 관리 계획 등 여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내용을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동 백업 및 복원을 제공하여 최근 35일 내로 어떤 시점으로도 복원이 가능하며 매니지드 인스턴스의 경우
카피 온리 백업을 통해 애저 블랍 스토리지에 별도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서버로 데이터베이스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복사 기능을 사용하고 동일 지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370기가 데이터베이스 활성 지역 복제 시 50분의 시간이 소요됐고 실제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서버 모니터링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DMV, 쿼리 스토어, 익스텐디드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MV는 동적관리뷰로 로그 정보 또는 메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며 쿼리 스토어는 실행되는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 또는 성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이벤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알림과 시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장 이벤트를 활용하여 슬랙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구현한 내용입니다. 또한 아래 그림은 매니지드 인스턴스에서 텔레그래프로 정보를 가져와 인플럭스 DB에 로드하고 그라파나로 쿼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웹 대시보드로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데모 영상을 통해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생성 및 일부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모 영상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데모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고 5가지 내용에 대해 사용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아키텍처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이아스인 VM을 생성을 하고 파스의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서비스 엔드포인트 및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연결하는 방법과 읽기 복제본 확장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간의 엘라스틱 쿼리를 사용하여 데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생성입니다. VM과 SQL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시간 관계상 미리 배포하였습니다. 생성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범용 서비스 계층과 비즈니스 크리티컬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고 2개의 DB 모두 이 V코어의 1기가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저 포털 접속 후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아키텍처대로 리소스를 배포한 모습입니다. 현재 VM 1대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2개를 배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배포가 되어 있지만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관련해서 배포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한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SQ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하고 그러면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설정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진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했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리소스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을 하고 서버의 경우 현재는 만들어져 있는 서버가 잡혀 있지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서버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 아이디와 지역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중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연결의 경우 액세스 권한 없음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나 서비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행할 데모 영상에서 진행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액세스 없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퍼블릭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원본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진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콜레이션 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콜레이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기간의 경우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고 검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스큐와 예상 비용이 나오고 기본 옵션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SQL 데이터베이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모의 아키텍처대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배포된 상태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하나는 범용 서비스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클릭하면 해당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DTU 모델과 Vcore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저는 범용과 비즈니스 크리티컬의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Vcore와 데이터 크기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스큐가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경우 별도의 설정은 따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의 경우 지금 백업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콜레이션 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콜레이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하고 검토 및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월별 예상 비용과 선택한 옵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서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엔드포인트입니다. Azure SQL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으니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하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란 VNet의 파스 리소스 접근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VNet의 별도의 공용 IP가 없이 연결을 제공합니다. 기존 생성한 VM에서 Azure SQL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VM에 속한 VNet 서브넷에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한 뒤 해당 서브넷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서브넷에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 시 해당 VNet이 잠시 동안 가동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되어 있는 VM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연결하기 전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명을 입력을 하고
계정과 암호를 입력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연결하여 연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에서 해당 v넷에 접속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클릭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서비스 중에 microsoft.sql을 선택을 하고 서브넷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한 후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다시 리소스로 가서 이번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를 클릭한 후에 방화벽 및 가상 네트워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 가상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고 규칙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고 구독과 가상 네트워크, vnet, 서브넷을 설정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vnet 규칙이 생성이 되고 다시 VM에 접속을 하여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입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확인했으니 이번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진행하기 앞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서비스 엔드포인트에는 몇 가지 제한이나 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트래픽은 여전히 가상 네트워크 내부로 나가며 애저 파스 리소스가 여전히 해당 공용 주소에서 액세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인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다르게 프라이빗 IP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프라이빗 링크로 액세스하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클릭한 후 왼쪽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연결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추가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정보에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방법에는 내 디렉터리에서 애저 리소스에 연결합니다를 선택한 후 구독과 리소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리소스 종류에는 이전의 서비스 엔드포인트와 비슷하게 SQL과 서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SQL 서버를 선택을 한 후에 리소스를 생성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서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하위 리소스에 SQL 서버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음은 구성을 클릭한 후 네트워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상 네트워크 VNet과 서브넷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VNet과 서브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DNS 영역과 통합을 하고 프라이빗 DNS 영역을 신규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 만들기를 확인해 보시면 선택한 옵션들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가 생성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없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한 NIC가 생성이 되고 DNS 영역과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생성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연결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읽기 복제본 확장을 통해 리드온리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시 추가 연결 매개 변수에 어플리케이션 인텐트 값을 넣어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퍼티로 리드온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기 복제본 확장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서비스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db_bc 데이터베이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복제본 확장을 연결할 DB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로 생성된 db_bc를 클릭하고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확인하면 읽기 확장이 사용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범용 서비스 계층의 경우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확인했을 때 읽기 확장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db_bc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결 옵션과 동일하지만 옵션을 추가하여 연결 매개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리드온리의 어플리케이션 인텐트 값을 넣어주고 연결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해당 db_b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쿼리스토어 가로치고 리드 온리로 표시되는 것처럼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리드 온리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읽기 복제본 확장에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쿼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DB에 엘라스틱 쿼리로 조인하여 셀렉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데모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DB에 테이블을 각각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_bc db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잘 들어갔고요. 다음은 db_gp에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각 서로 다른 DB의 테이블을 조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키를 생성을 하고 자격증명을 생성을 합니다. 자격증명 생성 시에는 DB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여 생성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격증명이 생성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입력 시 SQL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명과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고 다음에는 익스터널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 소스를 익스터널 테이블 생성 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까지 생성이 됐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와 익스터널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방식으로 조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조인 방식으로는 오류가 발생하여 엘라스틱 쿼리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한된 기능이 일부 존재합니다. 기존의 SQL 서버에서 사용하던 유즈 데이터베이스 명이 사용이 안 되고 타임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타임존은 기본 타임존은 UTC-0으로 제공이 되어 별도의 사용자 함수를 생성하여서 타임존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현재 한국 시간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함수를 생성을 하고 한국 시간의 타임존을 만들어서 변경된 타임존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엘라스틱 쿼리를 실행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